이렇게 시조가 아름다운 우리의 가곡으로 불리운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곡은, 우리의 시조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곡으로, 이게 이은상 선생님의 글이긴 합니다, 전체가. 그래도 하여튼 아름다운 가곡으로 불리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조라는 것은 그 원래가 시절가조의 준말. 시절가, 이거 어떻게 나오지? 넘기는 건 잠깐 볼게요. 여긴 그게 안 나왔나 보죠. 이게 문학의 종류 나중에 얘기고. 시절가조, 시, 또 때 시자입니다. 시시자가 아니라. 시절가조. 그러니까 시절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예요. 원래는 노래였었어요. 원래는 노래였었는데 이것이 뭐 신라 시대나 고려 초기 쪽 거치면서 고려 중기를 거치면서 일정한 정형시로 정착하면서 여말 선초, 여말, 고려 말기 조선 초기에 이 소위 양반들 간의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장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시조죠. 시절 가조의 시조입니다. 우리가 때 시자를 써야 되는데 시시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때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의미의 시조와 아주 다른 것이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고려 말에 조선 초기에 정착한 시조 중에 유명한 것들이 있죠. 예? 그렇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들어치기. 이게 전형적인 조선 초기에, 조선 고려 말기에 쓰여진 시조고, 거기에 대한 답가가 있죠. 이 몸이 역시 마찬가지. 완벽하게 이때 정착이 되고 차츰 서민에게 또는 일반 대중에게 흘러 내려가서 일반 대중들도 시조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지만 현대 시조와 고시조라고 하는 구분이 있는데, 현대 시조와 고시조의 구분은 언제 했느냐? 가보경장을 중심으로 1884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보경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시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를, 현대 시조를 대구 여사라는 분의 소위 혈주가라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주가, 이건 안중근 선생님의 그 혈주, 피 묻은 죽, 대나무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건 1906년 7월 21일 날 신문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대구 여사의 소위 말하는 혈주가인데 1906년 7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연구한 것 중에 어떤 게 나와 있느냐면,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1906년 봄에 설악산 시조를 쓰신 게 있어요. 그 시조 내용은 제가 외우질 못하는데, 이 청초 물을 떠서 영서로 보내서 영서로 보낸 그 민주의 물을 가지고 대한독립을 이룩하자, 이런 시조예요. 이게 1906년 봄이라고 그랬는데, 봄 언제냐면 전춘해 자리예요. 전춘해. 전은 여기서 저는 보내다. 전별, 전송할 때 전이에요. 봄을 보내다. 해, 전춘해. 그럼 봄을 보내는 모임에서 이 시조를 읊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월보다는 앞이죠. 7월은 여름이잖아요. 전춘해는 적어도 5월 이전이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시조를 쓴 분은 남궁옥 선생이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원도하고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그럼 언제냐, 그 전춘해가? 1906년 언제냐? 어디냐? 양양부사, 양양군수를 하실 때, 양양군수. 그러니까 1906년 1월에 양양군수 부임해서 전춘해 할 때 쓰셨으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시조입니다.
강원도는 이처럼 시조와 밀접한 관계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설악산은요, 설악산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의 설악산이지 남북으로 분단된 이전은 전부 금강산을 가고 금강산을 이뤄가고 한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생님이 계시지만 한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조도 마찬가지고 전부 설악산 아니고 금강산이 그렇게 아름다워. 이 금강산에 관한 시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번안 시조를 좀 요즘에 쓰고 있는데 한시를 시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시조로 만들어서 한 100여 편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도 강원도 사람만. 그게 뭐 어디서 출판시켜주면 출판하겠습니다만 돈이 없어 출판을 못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강원도는 시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주 밀접한. 뭐 정철도 오가는 데마다 다 시조 썼고 김씨 습도 오가는데 김씨 습은 강원도에 1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 죽은 거는 부여 무량사에 가서 죽었지만 뭐 여기 오세암이라든가 파천이라든가 춘천 여기 청평사라든가 그다음에 이 강릉이 원래 강릉 김씨니까 강릉 거기 김씨습 기념관이 있죠. 강릉이라든가 저기 삼평 뭐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김씨습도 많은 글을 남겼어요. 청평사에도 한시를 남겼죠. 이런 것도 이제 한시와 시조하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선 시조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고시조와 현대 시조의 구분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했습니다. 내용상의 구분은 고시조는 어투가 그랬네,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투가 좀 현대적이지 못하고 오늘날의 어투는 그런 식이 아니라 뭐뭐다라고 하고 쓰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투상에 있고 그리고 고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현대시조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쉽고 한국 우리나라 말로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글이라는 거. 그래서 시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 아까 처음 배우신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또 등단에서도 아직도 모르신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저 등단 뭐 꽤 오래됐지만 저도 잘 몰라요 아직. 저도 지금 아는 범위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시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 없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 현대시죠.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쓰면 그게 시조고 시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뭐 지도는 받을 수 있겠죠. 일단 내가 쓰는 건 내가 보는 자연과 사물을 보는 내 눈으로 썼기 때문에 내 시조고 시예요. 절대 이거 시조 아니지 않느냐. 물론 시조는 정형시니까 틀에 맞춰야 되죠. 그것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쓴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쓰시면 됩니다. 내가 쓴 게 최고다. 내가 쓴 게 최고. 그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놓으세요. 내놓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남의 얘기 잘 안 하죠. 그러나 부탁하면 얘기해 줍니다. 부탁하면 얘기해 주니까 얘기 들어가면서 조금씩 익어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려고 생각합니다. 요건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르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만 여기 다만 다시 돌아가 주세요. 저 위에 있어요. 요 밑에 요거 다 아시잖아요. 혹시 기본 정형의 기본 틀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3장 6구 12음절 또는 12음복 어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45자 내외 자가 아니라 45자 내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3장 초장 중장 종장 초장의 앞부분을 하나의 구 뒷부분도 하나의 구 중장의 앞부분도 하나의 구 뒷부분도 하나의 구 종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초장이 2개의 구 중장도 2개의 구
종장제 2개 줍니다. 넘겨주시죠. 자, 시조는 왜 배울까?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이거 읽어보세요. 넘겨주세요. 시조 유래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절 가조다. 이것의 준말이다. 넘겨주시고. 자, 여기 나옵니다. 시조의 기본 형식은 3장 6부, 12음복, 음절, 어절 다 마찬가지로 했죠. 45글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장이 앞부분이 전구, 후구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전구, 후구 합쳐서 초장. 중장도 마찬가지, 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배울 때는 이 룰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장의 글자 수가 이게 정형시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글자 수를 맞춰야 돼요. 초장에 3, 4, 3, 4, 중장에 3, 4, 3, 4, 종장에 3, 5, 4, 3. 일단 이걸 맞추어서 쓰는 버릇과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준이라든가 일정한 그 내용을 소화가 다 됐다고 생각하실 때는 한두 자씩 늘거나 줄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종장의 첫 글자 세자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어디요? 종장. 첫 번째 음절 몇 자? 세 자. 이건 만고불변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그 순간부터 그건 뭐가 아니에요? 시조가 아니다. 만고불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3, 5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종장에 3, 5, 4, 3. 왜냐하면 3, 4, 3, 4, 3, 4, 3, 4, 3, 5, 4, 3. 요게 뭡니까? 요게 시조의 묘미입니다. 요 변형항 시키는 게 시조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관계는 없어요. 이제 나중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장의 첫 음절 세자는 망고불변이고 나머지는 변해도 돼요. 두 번째 음절은 5 내지 7 또는 8. 그 다음에 뭐 3, 4든 4, 3이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5, 4, 4 이걸 지켜주면은 그게 바로 시조의 묘미고 시조의 맛이다. 선생님 근데 네. 초장에 처음에 이제 성불사 깊은 밤에 그 성불사고 첫 글자도 또 만고불변이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첫 글자. 초장의 첫 글자 세자는 망고불변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뭐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있겠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시조협회에서는 그게 망고불변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종장의 첫만 만고불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장. 네. 자,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음보, 음절, 어절 이게 소리가 나는 발걸음이죠. 그러니까 3, 4, 3, 4, 3, 4, 3, 4, 3, 5, 4, 3. 요런 게 기본이다 이거. 여기 기본이다. 오늘 처음 시조에 대해서 익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처음이다. 동사. 첫째, 요거 글자 수에 맞춰야죠? 네. 둘째는 뭐예요? 맞추면서도 의미가 통해야죠? 네. 의미가 통하는 데는 초장도 중장도 초장은 초장대로 의미가 통해야 되고 중장은 중장대로 의미가 통해야 되고 종장은 종장대로 의미가 통해야 되고 아울러 중요하죠. 아울러 초중 종장이 하나의 의미 구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가 뭐예요? 이 박본신 선생님이 볼이라고 하는 동시인데 자, 초장의 첫 번째 구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파리 뾰족 오케이, 이제 구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초장의 두 번째 구 시작. 네. 그러니까 두 개의 구가 모여서 하나의 장이 된다. 이 저는 뭐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초록빛 모자 쓰고가 첫 번째 구. 춤추고 노래하고가 두 번째 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장은 바다가 네 개로 온다. 첫 번째 구. 그 다음에 출렁이는 물결로 두 번째 구. 합쳐서 구가 다 몇 개예요? 6개. 그럼 각각의 소리가 나는 보, 음보, 발자국.
소리의 발자국은 구마다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그럼 음보는 구가 몇 개니까? 6개니까. 음보는 자동적으로 12개. 그러니까 3장 6, 9, 12 음보 45자 4배라고 하는 소위 기본적인 형식의 시조의 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빨강이 노랑이로 어여삐 단장하고 게으른 잠을 자다 저녁밥 지을 열째 살포시 그 잠을 깨요. 이게 뭐 숫자가 깨요. 방글방글 오는 아주 기본적으로 3433, 3434, 3543 이렇게 지켜준 것이죠.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보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도 얘기하다가 또 나오겠지만 생각나면 거 얘기할게요. 저기서 보면은 특징이 빨강이 노랑이로 그랬는데 빨강이 어여삐 게으른 저녁밥 살포시 방글방글 다시 말해서 가능하면 은, 는, 이, 가 이런 무슨 말 조사는 가능함 안 쓰고 의미가 통하는 게 좋다. 불가피할 때 뭐예요? 빨강이 노랑이로 있죠. 그 다음에 어디 또 있어? 그 잠을 을이 있죠. 이런 거 있지만 가능하면 조사를 줄이고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아까 구 얘기했잖아요. 구에서 구는 구 자체로 의미가 통해야 된다 그랬죠. 빨강이 노랑이로 통하죠. 어여삐 단장하고 통하죠. 이 전체가 여기도 의미가 통하죠. 그런데 만약에 너 게으른 잠을 자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통하는데 게으른 저녁잠을 자다가 일어났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게으른 저녁잠을 네 잘 맞죠? 자다가 일어났다는 될까 안 될까? 이거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저거하고 게으른 저녁 잠을 이거 자다가 일어났다. 3, 4, 3, 4. 그런데 여기에 조금 곤란한 면이 있다. 뭐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곤란해? 게으른 저녁 잠 여기까지 끊으면 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구로 뭐가 되냐면 끝나야 돼요. 의미가. 게으른 잠을 자다. 그러면 돼요. 끝났잖아. 게으른 잠을 자다. 끝났잖아. 근데 게으른 저녁잠을 뭐 어떻게 된 거야? 자다가 일로 넘어갔어. 구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이해가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쓰는 경우. 근데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돼요. 게으른 저녁잠을 자다가 일어났다. 라는 말은 되는데, 이 자다가라는 거는 잠을 수식하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중요해요. 그래서, 뭐마다, 구마다 의미가 되고, 그 구와 구가 의미가 통하고, 초장, 중장, 조장이 그렇게 쓰여서 셋이 합해서 의미가 통했을 너무 때. 어렵네요. 네, 이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지금 이해를 너무 잘하시는데 100점짜리예요. 100점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다 알아보잖아요. 요거 중요한 거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네? 이게 저녁잠을 그러면 게으른 잠을 자다. 초저녁에 일어났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초저녁에 일어났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식하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건 어떻게 된다?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 뜻이 연결되어 있다.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 형상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죄송. 이거 김양수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 분인지 몰라도 이거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아주 직사교육과정에 1학년 2학기 이제 6기 수록됐던 건데 숨죽여 살금살금 나무에 다가가서 한 손을 쭉 뻗어 잽싸게 덮쳤는데 손 안에 남아있는 건 매한매한 무릎.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내가 왜 제시하느냐?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예요. 초장은 뭐예요? 초장. 숨죽여 살금살금 나무. 그게 뭐예요? 어떤 일? 있는 거 그대로예요. 응? 있는 거 그대로. 예, 역사적인 걸 쓰면 서사적인 거 그대로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가 이거예요. 초장에 뭐예요? 숨죽여 살금살 나무에. 근데 어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의 행동, 그 사상, 생각 같은 것이 두 번째 나와요. 한 손에 쭉 뻗어 잽싸게 던졌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조에서. 이건 글쓰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중장은 본인의 뜻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처음엔 이렇게 배우고 나중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근데 처음엔 이렇게 쓰는 게 어떻다? 쉽다. 자, 다시. 중장은 본인의 뜻. 자, 초장은 자연현상이든 감정이든 서사적이든 서경적이든 서정적이든 그거는 있는 그대로 씁니다. 있는 거를 잘 표현한다. 있는 걸 표현한다. 자연 그대로. 중장은 본인의 뜻. 저자의 모습, 저자의 뜻 이런 것 드세요. 그럼 종장은 뭘까? 공통된. 종장은 그건 거기 그 결과로 나타난 그 중장의 결과로 나타난 감동, 감흥, 희망, 꿈 이런 소위 뭐예요? 소위 그 희망적인 것들을 그리고 감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종장에다 정리해요. 이렇게 초중 종장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글을 쓰는 게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고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 다만 시조를 처음 입문하셨을 때는 그렇게 전개한다 이게. 그래서 내가 시를 쓴다, 시조를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장에 뭘 쓸 것이다. 중장에 뭘 쓸 것이다. 종장에 뭘 쓸 것이다. 이게 일종의 얼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주제는 뭘로 할 것이다. 제목은 뭘로 할 것이다. 소재는 뭘로 할 것이다. 이 복잡해지나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소재는 뭐예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주제는 뭐예요? 내가 나타내는 이념과 사상은 무엇이냐. 사랑. 이거는 주제가 되죠. 그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엔 수천, 수만, 수억 가지가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도 있고, 자식이, 엄마 사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뭐예요? 소재가 돼요. 제목은 뭐 사랑으로 쓰든 엄마로 쓰든 그건 뭐 제목을 붙이면 되니까, 그거는. 그런 소재와 주제와 소재. 우선 주제가 있어야지. 주제를 어떤 소재로 소화할 것이냐. 라고 생각했으면 그거를 초장, 중장, 종장에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엄마 쓰라 그러면 괜찮았어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엄마에 대한 불효의 마음이 늘 대한민국에서는 다 너무 잘한 사람도 다 불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 여러분도 그래요? 어머니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효를 하셨나요? 대답이 치웠잖아요. 정말 저도 그런 게 느낌인데. 자,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소재는 우리 엄마고, 주제는 사랑이고, 그러면 초장에는 엄마가 평소에 썼던 우리 엄마 모습을 딱 하나 초장. 중장에는 나는 그런데 불효했다 하는 내가 있잖아.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예를 들면, 다시 태어나면 정말 잘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설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출발하기엔 편하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런 얼개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숨죽여 살금살금 나무에 다가가서, 여기서 숨죽여는 뭐예요? 어떤 모습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모습을 잘 표현하는데, 살금살금은 뭐예요? 의태어 의성어 중에서 의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태어나 의성어 이런 비유에 관계되는 것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해가 쉬워진다. 이해가 쉬워진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의성어, 의태어, 비유 이런 거. 그 다음에 안 댕기지 마세요. 막 넘어가네. 이걸 아주 조금 더 해야 돼요. 한 손을 쭉, 왜 쭉이라고 했을까요? 맞추기에서 그림자를 이거 그냥 쭉이야, 쭉, 원래 쭉. 그런데 이건 어디에 이거? 교과서에 나가는 거잖아요. 교과서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 틀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쭉, 네, 쭉. 이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또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늘려놓는 게. 빨간. 노란도 역시 노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시조다. 다른 그래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글자 수를 맞추는 정형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봐요. 여기 처음에는 잘 어디 처음 이렇게 쭉 하고 맨 마지막에 매암도 그래. 맨 그럴 수도 있잖아. 매암. 여기서 이 맛이 이 종장이 이 시조에서 종장이 가장 소중해요. 종장을 잘 쓰면 초장, 중장을 못 써도 종장에서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종장은 가장 감동적인, 가장 희망적인, 가장 자기의 그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종장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글을 쓸 때 어떤 전개 방식으로 쓰죠? 기, 승, 전, 결. 자,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초장이 기입니다. 기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뭐가 있어야지 뭘 쓰는 것이 나타나야죠. 그건 자연현상이든 서정시든 서경시든 그 있던 어떤 것들이 묘사된다 이거죠. 응? 그게 기야.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중장이 승. 어떤 변화예요. 행동이에요. 특히 누구의 변화? 나 변화. 그 다음에 종장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종장에서 첫 번째 구, 요게 전이에요. 손 안에 남아있는 건 확 변하잖아요.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잖아요. 확 변하잖아요. 전. 그 다음에 매한면 울음뿐이라고 하는 결과.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저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저 마침표나 쉼표 같은 경우는 글자 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쉼표도 쓰세요. 쉼표도 쓰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숨죽여. 그리고 난 여기서 쉼표를 쓰고 싶다. 왜? 여기서 좀 한숨 쉬고 가야 글이 연결이 된다. 의미가 전달된다. 쉼표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침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침표는. 첫째, 이걸 하나의 한 수라고 그랬는데 단시조 한 수. 하나의 시조 하나일 때는 여기다 마침표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쓰지 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데 저는 씁니다. 저 때는 걸 좀 알아야지. 네, 저는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단시조고 연시조는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래? 한 수, 이것도 하나의 수예요. 두 개 합쳐서 연시조. 이번 연시조, 시조의 종류인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네, 넘겨주세요. 어시조도 다 아시죠? 이거 어는 무슨 어자예요? 어긋나다 이게. 뭐에 어긋나? 정형에 어긋나. 정형에 어긋나. 근데 이건 정형에 어긋나는데
초, 중, 종장 중에 어느 하나만 늘어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 여기 보면 누구야? 남준호 선생님이 새하얀 봄눈이 솔솔 내려와 땅을 어루만지면 소곤소곤 말을 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잠든 꽃씨들이 깨어날 금요일쯤. 이분쯤 되면 대간에서 그런지 막 글씨가 안 맞아요. 홍매와 두어송이가 몰래 피어 옵니다. 이 종장이 이게 묘미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나는 아침 일찍 학교에 뛰어갔다. 가다가 친구 만나 손잡고 걸어갔다. 학교에 도착했더니 9시가 넘었다. 이거는 뭐예요? 줄거리예요, 줄거리. 이건 시간. 그렇게 그냥 쓰면 줄거리를 뿌리고 산문을 변화시킬 것, 글자 수에 맞췄을 뿐이다. 저렇게 종장에서 확 변화하는 아주 그냥 반짝 튀어나는 표현과 언어와 시어와 배열을 해야 합니다. 배열. 사설 시전은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사설 시전 뭐예요? 사설. 디리다 떠드는 거예요. 사설. 저 사람 사설 이 심해 이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유명한 용궁초 시대의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이런 것도 이제 시조의 한 종류다. 사설 시조. 그때 가서 근데 이것도 종장도 이것도 좀 길어요. 좀. 응? 근데 이게 초장도 좀 길고. 그런데 이게 리듬이 시조의 리듬이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네, 보시죠. 우리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네, 다 얘기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고, 이것도 얘기했고. 네, 자, 이제 이 행쓰기의 행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초장 두 줄, 중장 두 줄, 종장 두 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변화를 줘서 여기 초장, 중장인데 종장을 세 줄로 쓰는 경우, 이렇게 많이 써요. 어떤 경우에? 단시조예요. 단시조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은 어떻다? 아주 안정적이고 글씨가 안정적이고 특히 종장에 3, 5, 4, 3이 저렇게 쓰는 게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초장 두 줄, 중장 두 줄, 종장 몇 줄? 세 줄.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떤 땐 단시적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도 써요. 초장의 첫 번째 부를 두 줄로, 두 번째 부를 두 줄로. 이런 식으로 써서 또 배열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도 시조죠. 여기 현대 시조의 특징인데, 이건 다 읽어보시고, 연시조는 왜 쓰는가? 단시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못 썼을 때 연시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시조를 써도 어떻게 된다? 따로 띄어도 의미가 돼야 되고, 같이 붙여놔도 이건 같은 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연시조를 너무 쉽게 쓰면 안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띄어도 하나의 각각의 시조가 될 수 있고, 이게 이건 이거의 연시조구나 하는 의미로다 두 개를 붙여놓으면 이거 연시조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네. 이거 발상가인데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 글 쓰고 싶어요? 예. 쓰고 싶지 않아요? 쓰고 싶은 게 얼마나? 쓰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쓰고 싶죠? 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나요? 예.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자꾸만 보고 자꾸만 쓰고. 우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든가 이래서 좋은 시어 같은 거는 이제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써먹을 거 있는데, 저는 이제 쓸 때 이제 그냥 무조건 생각나면 여기다 잘 되고 안 되고 관계없어요.
여기도 이제 이게 몇 날이야? 3월 30일 06시 18분. 이거 정리된 게 아니에요? 써놓는 거예요. 미명에. 늦가을 이른 새벽 자욱한 안개 속에 어르신 빗자루가 어둠을 쓸고 있다. 낙엽을 쓸고 있는가 발자국을 지우는가. 이제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안 되면 고치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좋으면 좋고 좋으면 작품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버리는 거죠. 종장이 아주 맛있어. 종장이 멋있어요? 그러세요? 현장을 지우는. 갑자기? 자, 봄은 이런 것도 써놨어요. 이거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봄은 그 어느 광대처럼 요란 떨며 오지 않고 눈 깜짝 감았다 뜨면 이파리로 쏙쏙 보고 잠시만 한눈을 팔면 꽃잎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안 되면 또 고쳐보는 거예요. 봄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야, 이거 내가 어쩌다고 썼나 뭐. 이게 이런 것도 써놨어요. 봄 요새 봄이니까 봄볕에 뛰어다니다 소양호에 빠졌는데 오가던 맞바람이 한 움씩 건져올려 강변에 확 뿌렸더니 강변마다 이 강변이 2번 나오네. 이러면 안 되죠. 강변마다 헐헐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조 짓기의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뭐죠? 소재와 주제가 있고 초장, 중장, 종장의 배열을 일단 생각한 다음에 무조건 어떻게 해라? 써라. 어떻게 해라? 써라. 어디다 써라? 아무데나 써. 아무데나 써. 쓴 다음에 생각하라. 적절한 단어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을 찾아가며 써놓으라. 사전을 찾아. 검색을 해서 써라. 이 언어가 시어로 적당하지 않은 언어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언어를 치면 그 밑에 설명해서 바꿔 쓸 수 있는 언어가 나와요. 시어가 나와요. 좋아하는 낱말이 나와요. 그러면 바꿔 써주면 돼요. 그래도 한 10분 쉬었다 이래서 여기까지 쉬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아주 딱 정형돼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그 운을 또 꼭 그 두구마다 운을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각 구마다 이 한자어에는 이제 높낮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평 즉즉 평평 즉즉 그렇게 그 율동감 있게 가도록 아예 주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이거 시가 됐네 이렇게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시는 한문을 뭐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주로 자주 쓰이는 그 한자는 뭐 천자이내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조합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배우셔야죠. 그래서 이 시조보다는 우리말이 아니니까 좀 복잡하지만은 그런 데를 또 해두면은 상당한 또 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한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학원에 한시반이 있어요. 저도 지난 후학기에 한시를 좀 배우러 갔었는데 이번에는 매주 수요일 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요일 날 어디 강의 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못 보내서 아주 원통합니다. 현재 몇 명 정도? 지금 이제 24분이 항공을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4번 나오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절구가 있고 율시가 있죠. 율시, 절구고 율시고 다 이제 5자로 된 건 뭐예요? 오원, 오원, 율시. 그런데 절구는 뭐예요? 오원일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5. 5원 절구. 또 이게 몇 개? 5원 절구는 이게 몇 개로 되어 있다 그랬죠? 4구. 요게 절구죠. 요게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5원 율시예요. 이게 7개 있어요.
5원, 7원. 7원, 절구. 요것도 역시 일서 2개 있으면은 7원, 일시. 요게 아주 기본이에요. 요 기본이니까 그거를 하고. 그러면 이런 한시와 시조에만 있느냐? 어디도 있다고요? 영시도 있어요. 또 동양 삼국을 얘기하면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 이거 아시겠지만 하이프라고 해서 5, 7, 5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5, 7, 5자, 7자, 5자 그래서 총 17자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30, 45자 내외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는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춘천 중앙교회에서 몇 년 전에 성시조 교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시조 교실을 열어가지고 한 7, 8분 했고 지난 2월, 3월에는 저기 초대교회라는 데에서 얘기가 있어서 와서 한 7, 8시간 시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명만 넘는 사람들이 여기 공식적으로 시조협회 등록가서 하셔도 되고 저는 7명만 넘으면은 5명만 넘으면은 저기 그걸 뭐라 그래요? 무료라는 걸 뭐라 그래요? 재능기부. 재능기부를 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도 금주 안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니까 혹시 시조협회를 통해서 해도 좋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 5명 정도 시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뭐 잘하고 장수도 이런 데 빌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한다면 저는 그걸 시조 보급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왜 보면은 이걸 왜 좀 특별히 요 장면을 요 시조를 보여드렸느냐 하면은 더 들어갔죠. 여기 보세요. 산수유 얼른 이 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꽃 그럼 들꽃 이보다는 뭐 한들꽃 뭐라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놓는 게 좋다. 밤중에 이거보다는 한밤중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표현 가지마다 꽃등불을 이게 맛이 없잖아요. 그냥 등불보다는 뭐 꽃등불 이거 하나만 안 해도 되겠다. 내가 등불을 달아놓고 써놨어. 근데 뭔가 설명해놓은 것 같아. 조사를 빼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하나를 덧붙이면 돼.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빼버리고. 여기는 햇살과 도란도란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햇살 과외를 빼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봄 햇살. 괜찮아요. 그런데 단 또 하나 조심할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하나의 시조를 완성시켰을 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하나의 시조를 완성시켰는데 통일감은 물론 중요해요. 자, 기억해 주세요. 중복되는 시호를 쓰지 않는다. 네. 중복되는 시호를 쓰지 않는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봄 햇살. 이건 여기 또 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봄 햇살보다는 또 다른 말을 쓸 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써나가다 보면 조율이 되는 거예요. 도란도란, 해종일 충분히 되는데 해종일 뭐 그냥 종일 동안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해종일 상으로 써도 있고 이야기꽃, 이야기가 이래도 되는데 이야기꽃, 뭐 이야기 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거든요. 연노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또 강조해요. 이거 다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네. 가장 중요한 거. 자, 종장은 가능하면 독립된 단어를 씁니다. 다른 데보다도 더.
종장. 그게 묘미예요. 그게 잘 쓰는 거예요. 그게 눈에 팍 들어와요. 종장.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연노랑이, 노랑이, 노랑꽃이 이런 게 아니라 요거 똑같이 산수유처럼 이렇게 독립된 연노랑. 연노랑이 느 가가를 특히 어디에는 종장. 종장 첫 3자에는 어떻게 한다? 가능함 쓰지 않는다. 뭐? 쓸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런데 찾고 찾으면 네. 적절한 단어가 또 나와요. 꼭 그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 시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어를 쓰게 되면 또 잘 오히려 더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의미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노랑, 한국의 봄빛. 여기 저는 이 한국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떻게 좀 뭐야? 좀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시어가 아니야. 시어. 요거보다 조금 난 건 한반도 봄빛. 조금 난 거. 예를 들면은 그거보다 좀 나면은 한국이라는 의미의 다른 걸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봄빛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봄빛도 좋죠. 근데 우리의 봄빛은 너무 평범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면은 그래 고민하다 보면 요보다 조금 나은 글들이 나옵니다. 산도들도 또 다는 아니네. 여기 잘못 우리 회장님 쓰실 때 산도들도 알아다. 여기서 종장이 중요한 것은 연노랑 또 화나다 이런 거. 화나다. 뭐 이런 글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끝에를 가능하면 다로 끝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건 뭐가 아니냐?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무리, 마침을 해줘야 된다. 근데 어떤 때는 꽃처럼 이러고 딱 마무리할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마무리가 되면 관계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마무리가 되게 이 전체의 시를 하나의 조화로운 하나의 시로 마무리하는데 이게 마무리 됐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지. 뭐가 들썼어 하는 느낌이 되면 좀 그렇다. 시조는 그렇다. 뭐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덜 쓰고 이건 독자한테 맡깁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조는 이렇게 결말을 맺어주고 남겨주시죠. 아까 글로. 어렵죠? 네, 그냥 쓰세요. 그래도 그냥 쓰시고 저 김항수 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걸 써서 무조건 보내요. 보내면은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넘어가시고. 요거 시조지기의 실제는 이따가 누구야? 우리 김항수 회장님이 이런 거 쭉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려가지고요. 실제 여기 뭐 이건데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시어 선택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좋은 표현은 외우기나 써놓기를 해야 된다. 자, 요거 중요한 것도 한 가지 할게요. 요거요. 괜히 어려운 말 한 문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순수한 우리말을, 아름다운 말을, 이해하기 쉬운 말을 가능하면 슬프고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어떤 이야기를 꿈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따라서 속된 말, 낮춘 말, 비어, 속어, 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를 쓸 때는 가능하면 쓰지 마셔야 돼요. 쓰지 마시고 이렇게 희망을 담겨 있는 말,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이 있는 이야기, 가슴이 울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시조 자체는 뭐예요? 노래잖아요. 그래서 리듬감, 음률을 살린다. 이것도 이제 한번 곡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으니까 따다단 따다다다 따다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이 자체가 뭐예요? 리듬감이에요. 리듬감. 그러니까 잘 새기시면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요 표현법, 직유법, 뭐뭐처럼, 앵두처럼 빨갛다 이런 거잖아요. 앵두. 그건 앵두하고 얼굴 모습하고 직접 비교한 거죠. 직유법. 뭐뭐 같이, 뭐뭐 마냥, 뭐뭐인 듯 이런 게 직유법. 은유법은 뭐예요? 은근히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이런 것들. 뭐 여기 예를 들었어요. 얼굴은 귀신 같지만 마음은 천사 같다. 이런 거. 야,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다. 좀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직유라 이게. 그런데 얼굴은 귀신이지만 마음은 천사. 이건 은유라는 거예요. 뭐뭐 같고 뭐뭐 같다. 이건 뭐예요? 직유. 그렇지만 뭐뭐이지만 뭐뭐다 하는 건 직유가 아니라 은유. 또 의유법, 의성, 의태어. 이거 많이 쓰세요. 이거 은근히 표현이 안 될 때 이거 써버리면 편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적당한 단어를 찾기가 어렵다? 라고 할 때 또 의성, 의태어를 잘 쓰면 정말 좋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저기 우리 김양수 회장님 하실 때 뭐라 그러지? 살금살금라든가 뭐 쭉 뻗었다는 거 사실 그것도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잖아요. 의태어. 의인법, 사람처럼 하는 거. 이거 많이 쓰시죠? 많이 쓰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거죠. 남의 따라하지 마세요. 암만 좋은 거라도 남의 따라하지 마시고. 남의 걸 따라하려면 어떻게 해? 그 따라하고 싶은 문장을 갖다 쓰고 나머지 전체의 흐름은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냥 쓰면 뭐 우리가 다른 글을 쓸 때도 뭐 따라 쓰고 또 옮겨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특히 시조를 쓸 때는 쓰시되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 시조 전체의 그 문장이 좋은 문장이 그대로 잘 휩쓸려 넘어가게 이렇게 쓰시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잘 그렇게 쓰시고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장은 사실 그대로, 중장은 내 생각, 그다음에 종장은 감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래 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쓰시는 게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 태고는 뭐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니까. 특히 뭐 여기 보면은 이 빠진 부분, 거짓.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내 마음은 뭐 도둑심보인데 뭐 아주 뭐 잘한 것처럼 쓰면 이게 잘 안 돼요. 내 마음부터 시 쓰는 사람은 내 마음부터 선하고 착한 게 좋겠다. 참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짓 보는데 시 쓴 거 보면 아주 미화된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건 뭐가 다른 거죠? 속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 삶도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으로 속과 겉을 잘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건 자신이 없지만 말만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전체 부분, 문장, 용어, 표기법, 띄어쓰기. 우리가 심사하다가 뭘 심사하잖아요. 심사하다가 맞춤법 틀린 거는 암만 잘 썼어도 이거 빼고 싶어져요. 암만 잘 썼어도. 맞춤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컴퓨터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쭉 나오잖아요. 꼭 맞춤법 맞추시고 띄어쓰기도 가능한 맞추시고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 잘 아시잖아요. 한번 써놨다 던져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며칠 있다 보면 어때요? 야, 이것도 글이라고 썼냐. 대부분은 그렇죠. 이것도 글이라고 썼냐. 그러니까 일단 쓰세요. 일단 써라. 그리고 후에 손질하고 손보고 다시 조정하고 퇴고하라. 다음. 여긴 뭐 다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실 거니까 남기세요. 이 뒤에 뭐 또 얼마나 있나 모르겠다. 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춘천 중앙교회에서 시조교실을 하다가고 그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냐면 조그만 문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시조 전시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그 쓰는 사람이 시조집을 낸다고 얘기하고 성시와
전시회를 한다고 얘기할 때와 평소 쓸 때하고 달라진 거예요. 확 달라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뭐 쓰라 그러면 그냥 대본 말고 그냥 뚝적뚝적 우리만 표현해 뚝적뚝적 써서 선생님이 이렇게밖에 못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거 전시할 겁니다. 전시회 끝나고 책자 만들 겁니다. 이러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 있었어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느냐?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그 잠재된 능력이 다들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해서 전시회를 하고 실제로해서 많은 책으로 발간해서 한 잔씩 줬을 때 그 느끼는 기쁨, 만족, 성취감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요번에 이 어디야 초대교회에서 또 시간이 잘 맞지 않아요. 거기는 한 학기를 했고 그래서 뭐 7시간을 했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서 그 작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반장님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이거 뭐 반장님 책 내는 건 도사잖아요. 도사. 책 내는 도사에게 싼값에 얼마든지 내드려요. 내가 말이 좀 혼나요. 뭐 정말 적은 돈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작품을 내는 거예요. 작품을 내는 거예요. 작품을 내면 활자가 됐을 때와 활자가 안 됐을 때의 느낌이 확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모임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어지려면 그런 작업까지도 나중에 다른 단계까지 발전하시면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이거 뭐 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네, 넘겨주시고 뭐 이것도 다 하시고 네. 이 끝에 보면 이명한 인편단심에 가실 길이 있어야 야, 이거 얼마나 간절한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쓰여지면은 참 좋대요. 그 넋이 맞나요? 저것이 넋이라고. 네, 그죠? 아니면 새로 나왔을 때 그런 또 고치면 기억 씌워셔야 되는데 이거요. 기억. 내가 잘못 썼을 거예요. 제가 잘못 써서 그랬을 거예요. 네, 하여튼 뭐 나중에 고쳐주세요. 미안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자 이거죠. 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음. 이거는요, 동창이 발간되냐, 노골이 루지진다, 서치면 아니냐, 상계 아니 이러느냐, 제노고 사역의 맛을 언제 가져가느냐. 이거요, 내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쭉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지 몰라요. 이거 뭐예요? 이 시종은 가진 뭐죠? 시죠. 권농가죠. 권농가잖아.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네. 뭔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이 동창회 발견된 데는 떠들고 갔느냐. 뭐 이 나라 지킬 놈은 아직 안 일어났느냐. 이 나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례기 봐서 언제가 이 나라 지킬 여러 가지 일들을 언제 하려고 내가 떠들고 당쟁이나 하고 이거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창회 발견된 데도 권농가야를 넣고 소재는 그걸 넣지만 주제는 뭐냐? 사색 당포라든가 정치 상황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에요. 남궁원 씨는 동해에 와서 딱 1년 있었어요. 그러면서 1년 있을 동안에 저기 시조를 썼었어요. 남궁원 사당이 아마 동해에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뭐 나중에 책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이건 제가 쓴 건데요. 엉터리예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되게 엉터리예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은 춘천하고 부르면 아니에요, 제목이. 춘천하고 소리 없이 입술로만 불러도 글자 하나도 안 맞잖아요, 사람. 봉이산 골장마다 잠자던 파릇 향이 하얗게 피어오르며 소양강을 날리지. 겨울에 잠들었던 소양호 사연들은 안개꽃 스치듯이 비단결 펼치듯이 와르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 나오고 그래 봄은
안개 속에 숨죽이며 기다리다 입김으로만 불러내도 짙푸른 물결 틈에서 메아리로 답하고 작고 큰 강줄기에서 높고 낮은 산줄기에서 들마다 골짜기마다 타오르는 빗잔치에 어느새 봄내 마을은 꽃밭도가 춤추지. 이게 이제 뭐 춘천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건 아주 제가 초창기에 썼던 그 동시조예요. 예. 이거는 개나리인데 개나리 이제 봄을 피죠. 노란 달빛 겨우 내내 노란 달빛을 여기도 꼭 뭉쳐서 솜털 속에다가 숨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연분석은. 꽃샘추위 느시샘에 속가슴만 태우더니 펼까 말까 펼까 하다가 느시샘 때문에 이 꽃샘추위 때문에 못 피다가 동장군 선잠 자는 새 동장군 또 겨울바람이 선잠 자는 새 잤다 이거죠. 이게 불어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살짝 터져 벙근해. 근데 이걸 이제 벙근해. 처음에 제가 이걸 벙글이네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벙글인다 그러잖아요. 왜요? 거기서는 벙근해 해도 이건 사실 신조어에 비슷한 건데 벙글거린다, 핀다 이런 뜻이요. 이거 뭐 좋지 않지만 우리 회장님이 여기다 놓아서 볼 수 없이 이뤘어. 끝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한 30분 남았어요. 30분 남았어요? 끝이죠. 더 얘기할까요? 이 책대로 해야 되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남진호 선생님 뒤에 글을 많이 좋은 글이 있어요. 남진호 선생님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냥 말씀드렸고 철학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게 좋을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이게 괜히 들었네 막 쓰지도 못할 거 괜히 귀만 아팠다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좀 써봐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을 텐데 어떠세요? 재밌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재밌습니까? 예, 저도 잘 들어왔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 룰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우선은 그리고 세월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글자 수가 조금 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총장의 첫 세자는 뭐다? 만고불변, 영원불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초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중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정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 게 처음에는 좋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 전개가 흩어져도 관계는 없다. 그래서 그 의미, 종장의 의미, 종장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종장의 표현을 좋은 시어와 표현을 쓰도록 한다. 한 시 속에는 가능하면 중복된 용어를 시어를 쓰지 않는다. 이건 좀 생각해. 그거 아주 진보하고 나오고 또 나오면은 그건 그렇게 신선한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시어를 선택해서 찾도록 노력을 한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우선은 나중에는 그냥 막 나와요. 자꾸 쓰다 보면 그냥 막 써져요, 그냥.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어떤 소재로, 어떤 주제로, 어떤 초장, 중장, 종장을 어떻게 설계한다고 대강 써갖고 하는 게 좋다. 그래야 거기에 알맞은 용어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산부처럼 쭉쭉쭉쭉 써놓고 그거를 글자를 줄여가면서 시어에 맞춰가는, 정형시에 맞춰가는 여러 번. 요거는 이따가 우리 회장님이 아마 잘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오해할 거를 제가 미리 당겨서 하다가 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서부터 그러면은 저 오후 강의를 당겨가지고 지금서부터 이제 같이 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나가는 걸로 그래서 이게 저 본 것하고 두 개하고 생각한 거 하나 했어요. 그래서 대나리 꽃눈이 울퉁불퉁 돋아나 있다. 바람이 부니까 꽃눈이 흔들린다. 며칠 후면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나겠지. 일단은 글자 수는 맞추지 않고 의미만 세 개 이제 시조를 형식을 쓰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된 거예요. 이거를 다발짓기라고 했어요. 다발 세 개의 다발로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비 쓰기가 여기서 끝나죠. 예비 쓰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조 집기로 들어가야 돼요. 시조 집기에서 얼른 쓰기. 자, 지금 얼른 쓰기를 했는데 아까 개나리 꽃눈이 울퉁불퉁 돋아나 있다. 이거는 시조 형식이 아니니까 새아기 주먹처럼 어여쁜 꽃눈 보고 새아기 주먹처럼 글자 수를 맞췄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니까 꽃눈이 흔들린다. 자, 그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시조 형식으로다가 쓰기를 어떻게 쓰면 좋겠을까? 마음속으로 한 1분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이 본인 생각하고 여기도 하고 좀 비슷한지 한번 일단 중정에 나는 쓴다면은 이렇게 쓰고 싶다. 혹시 얘기해 보실 사람은 얘기해 보실 때 나는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얘기 잘 못하겠어 왜 가만히 계실 때 자신 있는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뭐라고 써있지? 바람이 샘이 나서 흔들고 지나가며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며칠 후면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나지. 이거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시조 형식에 맞춰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뭐 자신 있는 사람은 소리를 내서 얘기하셔도 돼. 자신 없으신 분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아까 가짜 통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며칠로 노란 개나리. 자,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거하고 여기 있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개나리 봄이 왔다고 노랗게 인사해. 딱 이렇게 해서 시조 형식은 글자 수는 다 맞췄어요. 그런데 글자 수를 다 맞췄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달기를 해야 돼. 날개 달기를 해 날아갈 테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써놓고 보니까 마음에 이제 안 들어서 좋은 시절을 다듬을 때 새아기 주먹처럼 어여쁜 꽃눈 보고 자, 이거 어떻게 쓰면 더 멋진 표현이 될까 하고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개다리 꽃눈에 대한 거를 새아기 주먹처럼 어여쁜 꽃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보겠어요? 점자체 글자처럼 토도독 붉어진 눈. 자, 이거를 아까는 새아기 주먹이라고 그랬는데 점자체 글자로다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자체 글자니까 중장은 쉽지. 그거하고 이어지니까 중장은 뭐라고 고치면 될까? 바람이 흔들고 지나가면은 점자책이니까 만져야 되겠죠? 점자책이니까 바람이 익는다고 만지며 지나가면 이게 지나가면 이제 바람이 만지고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나리가 피어나야 되는데 개나리가 피어난 걸 어떻게 문학적으로다가 표현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누가 용감하게 한번 발표 좀 해보실래요? 개나리 간지러워서 빵 터지며 웃는다. 개나리 빵 터지며 간지러워 울린다. 개나리 만졌으니까 바람이 만졌으니까 간지러워서 빵 터지면은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그냥 지금 예. 급한 대로 말씀드렸고요. 개나리 간지러워서 빵 터지며 웃는다. 일단 잘했어요. 네. 그렇지. 만지면 지나갔으니까 간지러워. 또 다른 거. 자, 그러면은 볼게요. 간지럼 참고 참다가 노란 웃음 따르는. 자, 개나리가
여기서 노란색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많을 때 노란 웃음 까르르. 그래서 아까 빵 터진 데는 말하고 까르르하고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 소감이 어떻게 되시지? 박지현입니다. 아주 훌륭한 시조 시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고칠 데가 없어요, 이제는. 고칠 데가 없는 거를 또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목만 한번 수정을 해보겠어요. 제목을 뭐라고 수정했으면 좋을까요? 그냥 개나리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 제목을 한번 누가 수정해 보시죠. 이번에 맞추신 분에게 박수, 박수 칭찬해 드릴게요. 제목. 개나리 웃음. 개나리 웃음. 예, 이것도 좋죠. 네. 그걸로 개나리가 좀 웃음일걸. 근데 실제로 지우지가 지은 제목은 무엇일까? 이 책, 실제로 지우지는 이 제목을 개나리 꽃눈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우리 강원시조에서 공모한 공감단시조에 이 작품을 냈어요. 냈는데 이 작품이 연장원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원주의 김영희 씨가 쓴 동시조예요. 그래서 점자체 글자처럼 푸도도 굵어지는 바람이 익는다고 만지며 지나가면 간지럼 참고 참다가 물어놓소. 지금 횡성에서는 이 시조교실을 일주일에 2번씩이가 계속 하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거기 다 이런 수강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를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걸로다가 정리하고, 자, 점심시간을 그러면 맨 첫 번에 시조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잘 쓴 시조도 한 일주일 있다 읽어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날은 마음에 굉장히 들었는데 일주일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낸 시조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짧은 시간에 썼기 때문에 어딘가 흠이 있고 또 좋은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입상한 사람도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라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쓴 다음에 계속 다듬다가 보면은 좋은 글이 나오게 되니까 아시고, 또 여기 우리 시조협회 회원이 아니신 분은 시조 활동을 같이 하시려면 4월 12일까지 우리 공감단 시조를 마감하는데 거기다 작품을 내시면은 그 등단 인증서와 함께 본회에 가입할 기회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관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시게 되면은 더 하시고, 오늘로 마치겠죠. 1년에 한 번씩은, 내년에도 이맘때쯤이면은 시조협회에서 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할 거니까 그때 이제 하시든지 그걸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